이번에 도입되는 제품은요, 오텔 로보틱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형 드론은 DJI의 기체가 거의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 회사 한 2개 업체 정도가 이런 소형 드론을 출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오텔 로보틱스의 드론이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대도 거의 DJI의 매빅 시리즈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성능도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카메라의 해상도가 조금 좋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기체는 중간에 있는 에보2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중에 에보2 듀얼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저거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붙어 있는 기체입니다. 조금 가격은 더 비싸지만은 어차피 열화상 카메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이따가 1층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체를 가지고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비행 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최대 전송 거리는 5km 이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줌이 이제 최대 8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의 해상도가 6K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줌을 당겨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 매빅 대비, 기존의 매빅2 엔터프라이즈 제품 대비 약간 동등 이상인 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마 따로 보내드릴 건데요.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도 되는데, 사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DJI 제품을 좀 써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거의 똑같거든요. 이 기체 같은 경우는 듀얼 밴드를 지원을 하고요. 2.4하고 5.8GHz 대역을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최적의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6K 1센서 카메라고요. DJI 매빅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거고, 이제 매빅 같은 경우는 2K 정도까지밖에 촬영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K까지 촬영이 됩니다. 조리개 범위는 2.8에서 F11까지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크기는 5472에 3648, 3:2 버전이고요.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16:9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4:3 그런 거를 다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서 촬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메모리를 넣어주시면은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녹화하는 파일들은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송하는 영상은 그냥 어플에서 여기 조종기에 연결하는 어플에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이 녹화나 사진 촬영하고는 별도로 구분돼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항상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저장하고 동영상 저장하고 사진 찍고 그거는 그냥 여기에 메모리에 녹화가 된다. 이게 이제 DJI 제품하고 틀린 점은요, 내부 메모리가 1기가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메모리 SD카드가 없는 경우에 그냥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나중에 컴퓨터에 여기 USB-C가 있습니다. C를 통해서 USB를 꽂으시면 그냥 외부 메모리로 인식을 시키고 사진이 찍힌 데이터를 거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SD카드에 꽂으시면 SD카드에 저장이 되고 SD카드를 빼시면 내부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렇게 살펴보셔도 됩니다. 촬영 센서 같은 경우는 총 200만 화소 카메라를 제공을 하고요. 최대 디지털 줌까지 포함해서 8배 줌입니다. 이제 광각은 3배 줌이고요. 조금 전에는 사진 파일의 크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동영상의 크기입니다. 동영상은 총 4K까지 실질적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방, 상방, 좌우, 전방에 360도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서 장애물이나 그런 거를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회피 기동이라든지 복귀했을 때 회출 기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정면에 벽이 있으면 최소 3m까지만 접근이 되고 더 이상 전진을 했을 경우에도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플로잉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빅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매빅보다 팔로우를 좀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팔로우를 좀 더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물을 잠깐 놓쳤다가 다시 잡고 놓쳤다가 다시 잡는 경우도 있고, 매빅에서는 한번 놓치면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팔로우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최대 이제 8배 디지털 줌이고요. 무손실 3배입니다. 이제 광학 3배 줌이라고 보시고 3배에서 더 확대를 했을 경우는 디지털 줌 8배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10비트 컬러 모드입니다. 이제 불이 나는 환경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거 색상을 변경을 해서 최적의 색감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해서 추후에 사물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색감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DJI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DJI도 3D 매핑이 전부 다 되지만 요거 기체도 3D 매핑이라든지 인무비행 그런 거를 전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종자는 이제 조종기를 손을 안 대고 원격 비행이나 매핑 그런 거를 몇 번 클릭 안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 그 범위를 자동으로 촬영을 하고 오고 그거를 다시 매핑 프로그램에 돌려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제조사에서 이 호텔 로보틱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플 조종기용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제 QR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소형본부 상황실로 영상을 전송하는 거 그런 기능은 없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체와만 연동을 할 때 이제 제조사가 제공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DJI에서 쓰던 그런 어플하고는 조금 이제 UI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저희 TNC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USB 포트를 좀 통해서 케이블을 핸드폰에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충전은 여기 5핀, 마이크로 5핀으로 이 기능들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탭이나 핸드폰 그거를 만약에 현장에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탭이나 그런 걸 아예 안 붙이셔도 여기 화면상에 영상이라든지 기체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상. 네. 여기 디스플레이 상에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제 프리뷰 화면이 돼서 확인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거를 탭이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화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기체에 딸려오는 배터리 1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플라이 모어 팩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방과 배터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배터리는 2개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마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서 스마트 컨트롤 기능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영상뿐만 아니라 기체를 간단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 화면창이 뜹니다. 이따 실제 비행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수입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개라든지 그런 정도의 비행은 가능하지만 뭐 2천이 많이 왔을 때도 비행은 가능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일반 배터리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거기 배터리 안에 이제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배터리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이제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단독 하나만 충전했을 때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충전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하실 게 멀티 충전 포트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면 한 3시간 정도에서 한 4개 배터리 정도가 다 충전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에 있는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 소개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 파란 박스에 있는 것들이 강원 소방본부에 구축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들입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이제 스마트폰과 뭐 웨어러블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장 구조구급 대원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현장의 지휘관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계시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실에 있는 이제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터 서버라는 걸 거쳐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뭐 이제 스마트폰 플레이어나 아니면 PC 플레이어 요런 것들로 이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그 스마트 드론 이 위에 있는 이제 요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영상은 그 T-Live 스튜디오 4채널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가 흘러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사실 이제 원격으로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소방부 현장에서는 그냥 기체를 전원만 켜가지고 조종기 연결만 해주시면은 소방본부에서 경로를 찍어가지고 뭐 웨이브먼트 경로를 찍어서 비행을 자동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 짐벌을 막 제어하고 이런 것들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쓰실 수 있지만은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 조종을 하는 환경에서는 그냥 여기서 수동 조종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그 영상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체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상들은 그 조종기로 이제 RF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조종기가 그 RF를 통해 받은 그 데이터를 LTE나 5G를 통해서 조종기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거치가 되니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상황실까지 데이터가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실에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드론 영상들은 요 시스템 4채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요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디캠 영상들,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들은 다 요 서버 에디션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채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맵 GCS 기능이 있어가지고 현재 각 소방서에서 띄우고 있는 기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고 뭐 원격에서 뭐 비행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현장에 있는 파일럿하고 음성으로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음성 대화를 하려면은 그 조종기에 있는 그 태블릿, 조종기에 붙여놓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뭔가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갖고 계신 지난번에 이 영상은 차정 과장님이 그 전화번호를 한번 취합을 하셨었는데 그 전화번호 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라이센스에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 앱 다운로드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를 이제 찍으시면 앱 설치하고 다운로드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고 다 동의를 다 허용 해주시면 되거든요. 홈이 있습니다. 이
등록 부분이 있고 여기 접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맞추셔서 끝까지 올려놓으시면 턱 소리가 납니다. 기체도 동일하게 이 뒤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 누르시고 길게 한 번 누르시면 DJI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핸드폰 쪽에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제 고 플라이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이 다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설정창에 보시면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대 비행 속도, 그리고 센서를 활성화시킬 건지, 그리고 스팀 모드입니다. 모드 1, 2, 3, 4까지 전부 다, 모드 3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조종기에 연결을 해야지만 이 화면까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메뉴는 딱 필요한 것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메뉴는 거의 조종기나 센서 그런 거는 메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카메라 세팅을 좀 별도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카메라 메뉴 쪽에 보시면 화질을 어느 정도로 촬영을 하실 건지, 영상 화질, 사진 화질을 크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디오가 녹화가 되고요. 여기 사진을 옮기셔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기존의 DJI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나는 부분은 요 이제 우측 하단에 요 빨간 점이 있는데요. 요게 상황실로 이 드론 영상을 전송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일단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무조건 드론 영상을 본부 상황실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중지를 하게 되면은 본부 상황실에 영상 전송이 중지가 되는 거고요. 뭐 중지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비행하시는 거는 그냥 뭐 자유롭게 비행하실 수 있고, 전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본부로 영상 전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드론이 전송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 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템플릿 같은 거 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시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DJ는 아마 여기에서 뭐 조종기에서 자동으로 이륙이라든지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이륙, 그리고 홈포지션으로 다시 날아와서 착륙하는 기본적인 버튼들은 조종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활성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륙을 하시면 이륙을 한다면 여기 착륙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착륙 버튼은 자기 위치에서 그냥 계단을 착륙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위치에 있건 착륙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착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수배다 보니까 때문에 착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줌 버튼도 전부 다 있고요. 줌 버튼 경우는 1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줌을 활성화를 시켜서 디지털 줌이나 광학 줌 그런 걸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드라고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상에 줄을 쳐줘가지고 가운데 점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포커스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클릭을 해주시면 그 지역의 포커스가 다시 수동적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 어플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아까 나눠드린 책자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체에 대한 매뉴얼은 박스에 같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로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여기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서 태블릿 마이크를 통해서 이쪽 센터로 지금 사용자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전송이 되고요. 하나, 둘, 셋. 이게 상황실로 가는 거죠? 네, 상황실에서 태블릿이 이 파일럿이 얘기하는 게 상황실에서 다 들리는 거죠.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쪽에다가 방송을 하면 이쪽에서도 들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한번 다시 클릭하면 비활성화가 돼서 여기의 음성은 상황실로 안 넘어가게 됩니다. 전송이 안 되는 거죠. 할 말 있으면 요거를 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꺼놓으시면 돼요. 표시는 정확하게 되는 거죠? 네? 키고의 표시가 정확하게 되는 네, 정확하게 됩니다. 마이크 표시와 마이크에서 짝대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앱에서 설정이 된 비행 반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비행 반경 안에서는 경로를 제 마음대로 다 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행 고도, 비행 속도, 마지막 포인트에서 마지막 임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호버링을 할 것인지, 다시 떴던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그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누르시고 이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업로드를 하면 기체에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면 기체가 자동적으로 이 경로대가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비행을 하다가 혹시나 중지 버튼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스타트가 중지가 됩니다. 그럼 중지하면 비행 중에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고 제가 조종기 쳐도 임의적으로 방향이라든지 고도라든지 그런 걸 다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 지역이 다시 그 지역의 임무가 끝나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다시 경로 비행을 해라 그러면 다시 플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남은 경로를 돌아오게끔 돼 있고 비행 중에 클리어를 하면 제가 경로로 따른 거를 업로드를 시켜놓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 경로가 다시 사라집니다. 비행 중에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다시 경로를 짜서 업로드를 시키고 스타트를 하면 그 다음 미션으로 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건 이제 매핑 촬영 그겁니다. 이제 중복도도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시켜주면 요 경로가 그대로 가고 이제 폴리곤식으로 이렇게 네모한 지경이 아닌 이제 다락형으로 비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로를 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업로드를 시켜놓고 스타트를 하면 요대로 경로대로 비행을 하는 경우. 짐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화면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도 있고 조종기에서 짐벌 갖고 비행 그 경로대로 네, 비행 중에서도 다 저희가 이제 그 짐벌은 네, 수동으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